안녕하십니까. 부국부동산연구소 대표 안상중입니다. 오늘도 그 재개발의 어떤 입주 자격과 오늘은 그 한남 뉴타운의 어떤 물건에 대한 그 물건 분석을 한번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어려운 이야기죠. 이 재개발, 입주 자격과 더불어서 이번에는 그 지역의 알짜 투자 분석하는 이야기까지 투자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대표님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그 입주 자격보다는 먼저 그 물건 분석에 대해서 먼저 그 의뢰를 들어온 물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물건은요, 그 한남 뉴타운 그 5구역에 있는 위치한 물건이고요. 본 물건은 그 대지의 면적이 그 46평이고요. 46평이고 그다음에 그 건물의 그 규모는 약 한 4평 정도 되는 그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요, 그 매매가가 약 그 28억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임대의 어떤 임대의 조건이 그 전세로 그 2억 5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그 현재 그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재건축 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그 임대에 대한 그 비율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융자까지 만약에 하신다면 융자는 그 주택이 없는 분이 본 물건을 사셨을 경우에 약 그 시중은행에서 약 4억 5천만 원 정도의 그 융자액이 나온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융자를 받으시려면은요, 첫째 요건이 뭐냐면 무주택자이시든가 아니면 현재 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나는 이 물건을 6개월 정도 안에 처분하겠다. 이래서 그 처분 조건부로 그 융자가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약 그 4억 5천만 원이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또 무주택자들은요, 그 만약에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미 그 매각을 해서 현재 그 본인 명의의 어떤 주택이 없는 분들의 경우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그 제외하다 보면 그 실제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요, 현재 그 21억 정도의 자기 자본이 그 투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부동산 거래를 그 옥죄는 가장 그 힘든 것이 바로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그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뭐냐면 통장과 아니면 뭐 부동산 매각 대금, 주식 매각 대금 어떤 본인 그 명의자 어떤 본인의 이러한 그 자금을 아주 클리어하게 그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자제분한테 뭐 편법 징여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 그 대지 46평의 건물 그 44평 한남 뉴타운 5구역에 위치한 본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가 50평 아파트의 어떤 입주권이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남 뉴타운 5구역 같은 경우는 대형 아파트는요 56평, 그다음에 50평, 그다음에 43평 총 3가지의 어떤 패턴이 공급되는데 본 물건은 주거 전용 135제곱미터 약 그 50평의 그 입주 자격이 있는 물건이고요. 본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한강변에 위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대형 아파트의 위주의 어떤 그 가장 좋은 그 위치의 그 물건들을 공급하게 되는데 역시 그 한남 뉴타운 5구역의 그 일반적인 그 조감도 역시 대형 아파트가 역시 그 한강변에 많이 깔리고 특히 그 50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큰 규모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장 그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 그 아파트 시세의 가격이 그 입주 시점의 가격이 그 앞으로 한 5, 6년 뒤에 그 입주한다고 가정하실 때 약 평당가 1억 이상을 호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 조심스럽게 그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시세 차익을 그 남길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분이 본 물건을 투자하셔야만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입주 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본 방송에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이거 입주 자격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근린생활시설의 어떤 보유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남 뉴타운의 사업이 진행되어 가면서 그 어떤 그 상가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불안 심리들이 있는데요. 지난 회차의 어떤 방송을 보신다든가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다시 한번 나오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부상, 여기서 공부상은 건축물 내장을 얘기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쉽게 얘기해서 현재 상가고요. 실제 용도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도 상가일 경우에 공부상의 상가이고 현재 그 실제 용도도 상가일 때 과연 이거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을까? 이거가 가장 많은 그 질문 중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상가의 어떤 도정법의 그 원칙은요. 원칙은 상가는 상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역시 동일한데요. 하지만 그 재개발과 재건축은 또 다른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뭐냐면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대형 상가, 대지 면적이 100평이라든가 대류변을 끼고 있는 아주 대형 상가의 경우에는요, 아파트도 수령을 하고 남는 권리가액이 최소 규모 아파트 추산액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상가를 안 하고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이런 질문 사항이 많은 이런 상가의 소유자들은 어떻게 보면 구분 등기된 상가, 어떤 소형 대지 면적 10평 전후에 건물의 전용 면적이 10평 전후되는 이러한 소형 상가를 가진 분들의 어떤 고민은 바로 소형 상가를 가진 분들의 어떤 재개발에서의 어떤 상가의 어떤 공급 순위는 약 두 번째다. 대형 상가에 이어서 두 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의 어떤 방식은요. 본 상가의 권리가액, 즉 토지 건물의 어떤 감정가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이 권리가액이 최소 규모 아파트 추산액보다 작다면 상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게 상가의 권리가액이 최소 규모 아파트 추산액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면 상가를 받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 상가의 권리가액이 최소 규모 아파트 추산액보다 크거나 같다면 어떻게 되냐? 요 경우에는 아파트를 수령할 수 있다. 수령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가의 권리가액은요. 시공사가 선정되고 사업 시행 인가가 통과가 되고 시공사가 선정이 된 뒤에 어떻게 보면 조합원의 어떤 이주비라든가 어떤 조합원 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서 구역 내의 모든 토지 건물을 감정 평가를 하기 때문에 관리 처분 직전에 이 권리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 물건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변의 어떤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해 봤을 때 대충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내용은 재개발에 대한 설명이지만 이와 동일한 내용은 바로 재건축의 어떤 에서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건축에서는요 역시 상가는 역시 상가를 받는 원칙이 있지만 이러한 상가의 현재 어떤 상가의 어떤 권리가액이 최소 규모 아파트 추산액 곱하기 일정 요율을 곱한 비율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재건축에 그 나와 있는 그 도정법의 어떤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추하였을 때 재개발에서도요, 상가의 권리가액이 최소 규모 아파트 추산액보다 만약에 크다면 충분히 그 아파트를 그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남뉴타운구 3구역에서 어떤 상가의 권리가액이 약 10억 정도가 나왔고요. 10억 정도가 나왔고 3구역에서의 최소 규모 아파트 추산액, 즉 그 21평 아파트의 그 추산액이 약 9억 정도가 나왔다면 그 상가의 권리가액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아파트에 어떤 분양 신청을 해도 큰 문제 없이 아파트를 그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요. 상가라 그래서 상가를 받는 원칙은 있지만 이러한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는 점을 그 주의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이 많으신 분들은요. 현재 입장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 주변의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 그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또 유형을 보면 구역 현황상 아파트의 어떤 그 분양, 그 아파트의 규모가 그 조합원들을 다 나눠주고도 일반 분양 비율이 매우 높다면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이 상가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조합 측에서 그 조합원들이 그 상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원한다면 굳이 조합이 어떤 조합원들의 의견에 반하는 행위를 그 하지는 않고 조합원들의 어떤 편의를 봐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현실적인 그 실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조합에서의 어떤 그 권한, 그 의견, 그 다음에 그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런 안건들이 통과가 된다면 무난히 또 아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2번과 3번의 사례를 봤을 때는 그 조합, 그 구역의 그 현황이 굉장히 매우 좋다면 그게 무리하지 않다 하더라도 무난히 그 아파트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한테는 계속 물건을 보유하시면서 현재 당시 구역의 어떤 현황을 잘 이렇게 관찰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분도 역시 또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좋은 조언을 해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이 이게 헷갈리고 이런 분들이 보통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어떤 슬쩍 지나가는 원칙이 상가기 때문에 아파트 받을 수 없다.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요. 이러한 예외 사항들이 이런 2번과 3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가주신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